전국 조례자랑 오늘은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 올해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몰랐었는데 네. 사실 여기 원고에 있어서 그렇죠. 알게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1030원이네요. 최초로 10,000원을 넘었습니다. 맞아요. 네. 드디어 넘었어. 내가 기억하기로 2017년 대선 때 최대 화두가 최저임금 10,000원 할 거냐였는데 그렇죠. 네. 야 거의 뭐 10년 다 돼가지고 지금 10,000원이 됐다는 게 참 참담하기도 하고 근데 아직도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는데 그쵸. 최저임금이 네. 이제야 10,000원을 넘었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그 말이 됩니까? 시기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창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넘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한창 지나고 나서 10,000원이 넘다 보니까 체감 들기에는 뭐 사실 많이 뭐 화제도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오르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맞습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액수가 참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 최저임금이 충분히 인상되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이라는 그 말이 무색해지는 경우가 있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네네.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사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새로운 이제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활임금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맞아요. 최저임금은 네. 진짜 이거 안 돼. 이거 밑으로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면 이거 생활이 안 되는 이거 안 수준이라면 되고. 생활임금은 그래도 인간이 최소한의 의식주를 하면서 좀 잘 살려면 인간답게 살려면 요 정도는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생활임금이라고 보는 거죠. 네네. 사실은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맞아요. 최저임금이 마치 인간답게 사는 그 기준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하여간 그런 생활임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 좀 더 이제 정의를 살펴보면은 주거, 교육,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올려주는 대안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교육과 문화 이런 것들도 즐겨야 그리고 거기에 돈을 쓸 수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사람이 거잖아요. 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최저임금으로는 그게 어렵다. 맞아요. 생활임금 정도는 줘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거는 공공부문입니다. 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자치단체 소속 노동자 그리고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소속의 노동자. 그러니까 자치단체 소속은 이제 시청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출자 출연 기관은 뭐 저기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해당이 될 거고 그리고 자치단체 사무 위탁 혹은 공사 용역 제공 업체 소속 노동자 뭐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민간 위탁된 곳일 수도 있을 네네. 것이고 또는 이제 뭐 공사 현장에서 이제 원주시의 발주를 받아서 진행하는 업체에 소속된 이제 노동자 맞아요. 그리고 그 하청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이런 분들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가로환경 청소 노동자가 있겠죠. 이분들은 네네. 이제 시에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생활임금 대상자고 또 돌봄 노동자도 있을 겁니다. 원주의 여러 돌봄 센터들에서 일하시는 그리고 뭐 장애인 콜택시 노동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시에서 하는 업무들을 수행하는 노동자분들 맞아요. 네네. 공무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무직이라 그러죠. 이런 분들한테는 최저임금보다 더 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생활임금인 거고요. 근데 최저임금과는 이건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할 때 강제성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뭐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뭐 벌금 내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뭐 그것도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최소한 지켜야 된다는 우리 상식은 있는데 생활임금은 거기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뭐 가이드라인이란 말이야. 권고야 권고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 지킨다고 뭐 이 정도는 주셔야 된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캠페인 같은 느낌이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건 너무 낮게 보시는 거고 어느 정도는 이제 협약에 어떻게 보면은 참고 사항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요 이 생활임금이 얼마나 주고 있나를 살펴보면은 주요 도시들을 보면은 제가 찾아봤을 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제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올해 12,930원.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거의 3,000원 가까이 더 많이 주고 있는 셈이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11,678원입니다. 그러니까 1,600원 정도는 더 주고 있어요. 네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1,779원. 를 주고 있고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들은 11,000원대를 좀 유지를 하고 네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11,000원에서 12,000원대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떤 통계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보통은 최저임금에서 한 15% 내외 정도 더 많은 그 그렇죠. 기준을 삼고 있더라고요. 항상 네. 1,0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부터 제가 네. 생각을 했을 때도 봤을 때도. 근데 특이한 거는 이제 생활임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 단위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임금 법이라는 거 없잖아요. 그게 강제성이 없는 그쵸. 거죠. 네. 최저임금 법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례로만 오죽 운영이 됩니다.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지자체 안에서만 이제 지켜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자체별로 또 금액이 다르기도 하고 현재 125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 최초의 생활임금 조례는 경기도 부천시가 2013년 12월 12일에 제정했습니다. 이 제정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사를 하나 참고했는데 2019년 8월 7일자 경향신문 이상호 선임 기자가 쓴 공공부문 노동자의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 6년 만에 88개 지자체 도입, 이 기사를 참고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제정이 됐냐를 살펴보면은 2011년 12월부터 부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했다고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지역판 경사노이죠. 네네. 뭐 이제 시 정부에서도 들어오고 노동자 단체에서 들어오고 경영자 단체에서 들어오고 이게 한번 화합해서 해피하게 해봅시다. 노동 정책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논의를 시작했는데 이 협의회에서 이해 당사자 중심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 정부 뭐 공무원 그리고 여야 시 의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막 이제 생활임금을 만들어 봅시다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 이런 생활 임금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만큼의 어떤 부천 안에서의 노력들이 있었나 봐요. 네. 아마 이 이전에도 서울 노원이었나요? 이런 곳에서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고 있었어요. 다만 조례는 없었죠. 네네. 구청장의 그냥 의지로 어떻게 보면 노동 친화적인 구청장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고 좀 행정 시행령 정도로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구청장 바뀌면 그게 연속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바뀌죠. 그래서 뭔가 설레는 있었던 거야. 저런 좋은 제도가 있다. 근데 저거를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을까? 부천에서 아마 그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부천에서 좀 만들어 봅시다. 이걸 조례를 우리 이거 먼저 해봅시다. 뭐 이런 좀 의식 있는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뭐 부천 사정을 정확히 모르지만 기사로만 놓고 보면 그런 걸 좀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볼티모어라든지 영국 런던 이런 선진국 자치단체 조례를 이분들이 공부를 했다고 해요. 기사에도 이 사례들이 언급이 되는데 이 세계 최초의 생활임금제가 이 볼티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1994년 12월에 처음에는 이제 빌드라는 단체에서 미국 공무원 노조와 연대해서 생활임금 확보 캠페인을 벌이면서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95년에 볼티모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후 생활임금제가 세계 150여 개 도시에서 시행이 되게 됐다. 그리고 이 생활임금제가 가장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나라는 영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역시 2001년부터 시민단체들이 요구를 하기 시작해서 여기는 이제 더 선진 사례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공공 부문에만 생활임금제가 적용이 되는데 네네. 런던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걸 목표로 정하고 생활임금 재단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캠페인을 벌이는 거죠. 만약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민간 사업체가 있으면은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여기로 여러분 가십시오. 뭐 100년 가게 같은 뭐 이렇게 좀 홍보를 좀 해주기도 하고 뭐 인증 아닌 인증 같은 그런 걸 해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런던 시장은 매년 11월에 생활임금 주간 기간을 해서 주간에 이제 이듬해 생활임금액을 직접 발표하는 또 행사를 갖기도 한다고 해요. 굉장히 제도화가 잘 돼 있다. 그런 점을 이제 부천에서는 공부를 했던 거고요. 여기 이제 공공부문 노동자들 실태 조사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또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생활임금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또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활임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이 삶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최저임금 받고는 못 산다. 네네. 이때 그리고 최저임금 엄청났잖아요. 내가 기억하고 4,000원대였던 것 같은데 5,000원도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더 열악했겠죠. 이걸 바탕으로 최종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 처음에는 경기도정부에서 거부권을 때려요. 제2호권. 왜? 지난번 살펴봤던 그 청주시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처럼 정보공개 조례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상위법이 없다. 아니 생활임금 법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임금 조례를 만드냐. 우리 못한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다. 역시 약간 정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이 상위법 없다. 이거 못합니다. 네. 이 당시 경기도지사는 우리 또 노동운동가로 유명했던 김문수 도지사였거든요. 또 노동운동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도지사가 됐을 때는 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꼽아봐야 할 것 같고 지금 노동부 장관이시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결 같으십니다. 그렇네요. 이때부터 일찌감치 본색을 좀 드러내셨고요. 그러나 거부권을 때렸음에도 부천시 의회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또 합치를 해서
보란 듯이 다시 한번 재의결을 해냅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다시 재의결을 해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관철해냈어요. 확실히 정보 공개 때도 그렇고 이런 어떤 되게 중요한 아젠다에서 여야가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만드는 단계부터 이 거버넌스에서 어쨌든 서로 이 논의가 되고 그 합의 과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해피한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것도 사실 말이 서로 잘 통해야 되는 거지. 서로 어깃장 놓고 이러면은 뭐 거버넌스 만든다고 될 일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 경사도의 보세요. 지들 마음대로 하면서 합의 기구라고 우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인터뷰에 나선 이 기사에 언급되는 고현주 부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이 그 당시 과정을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해요. 당시는 최저임금액이 너무 낮아 공공부문의 많은 비정규직이나 시용역업체 근로자들은 일을 하고도 적정 수준의 생활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상위법에 어긋나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다는 상급 기관의 의견에도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각오를 따지고 출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생활임금 조례 제정 이전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담배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를 두고 같은 이유로 대법원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승소했다면서 그 경험도 동력이 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상위법에 없어도 우리는 조례를 만든 경험이 있다. 그리고 또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바탕으로 또 할 수가 있었다. 자신감을 얻었다. 역시 그런 경험들, 축적된 경험들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부천시는 일찌감치 생활임금 10,000원을 돌파했어요. 2019년에 이미 생활임금 1030원을 달성했습니다. 이 당시 최저임금은 8,350원이었거든요. 거의 2,000원 높게 생활임금을 책정하면서 10,000원대를 달성을 해낸 거죠. 그 부천시가 이제 제정을 하니까 역시 정보공개 조례가 그랬던 것처럼 이후 우후죽순 퍼지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렇게 선진 사례가 있으면은 그렇죠. 누가 하나 뚫어줘야만 공무원들은 용기를 낸다. 내가 그렇게 시원들도 그렇고 뚫지 못하더라도 갖다 쓸 수는 있다. 컨트롤 C V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네네. 그런데 컨트롤 C V도 못하는 곳들이 아직 많다라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우리 강원도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강원도 조례는 있어요. 강원도 맞아요. 생활임금 조례. 그래서 강원도에 소속된 뭐 공무직이라든지 강원도의 출연 기관에 있는 공무직은 해당이 되죠. 맞아요. 그런데 기초 단위로 가면은 횡성 동해만 제정이 돼 있어요. 이게 뭐야? 아니 익숙한 이름들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빅3는 하나도 없어요. 원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춘천, 강릉 다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생활임금이 다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저희가 지난번 시의회 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원주 문화원이 지금 최저임금 받고 일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생활임금이 적용이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되는 건데 원주 문화원 근무자 노동자들에게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최저임금을 줘도 무방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퇴사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문화원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공적 영역에 있는 다양한 곳들도 최저임금만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걸 왜 이렇게 노력하는지 모르겠는데. 최고임금이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반복이 되는 거고요. 민간 위탁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민간 위탁을 주더라도 임금 가이드라인 자체가 생활임금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줘도 무방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고질적 문제들이 노동환경의 후퇴, 열악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주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이분들 뭐 만나면 맨날 뭐 회의만 하시고 사진 찍고 뭐 했다는 얘기는 없어. 올해도 노사 화합 잘해봅시다. 근데 뭐 진지하게 정말 무슨 우리 원주의 노동 쟁점 현안을 두고 논의를 하는 꼴은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부천시처럼 이렇게 선진 사례를 보면은 노사민정협의회는 사실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우리 지역의 노동 아젠다 현안이 무엇이냐,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무엇이냐,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냐라는 고민 끝에 생활임금이 나왔고 조례까지 만든 거잖아요. 근데 원주에도 지금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왜 제대로 논의를 안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일 없다라는 게 매번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 일이 없을 리도 없고 우리 살면 다 느끼지만은 하여간 이 원광수 시정도 그렇고 항상 이 경제 도시를 많이 강조를 하지만 그 경제 속에는 분명히 이제 노동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들이 함께 이제 경제를 만들어가는 건데 진정한 경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 권익 증진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생활임금 같은 정말 기초적인 제도를 만드는 작업부터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게 뭐 우리도 이런 뭐 사회적 경제라든지 네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많이 언급하지만 원주 안에서의 내실을 키워 나가는 것도 그 경제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네, 이런 생활임금 조례 제정으로도 또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도 앞으로 이 생활임금 조례가 좀 만들어지는 그런 좀 모습을 볼 수 있으면 네네. 좋겠고요. 오늘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그 이상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규정했던 생활임금, 최초로 제정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